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예전에 제가 두산중공업을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는 아마 이런 급등이 시작하기 전이었을 텐데요.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, 그 상승의 어떤 흐름의 초입과 끝에서 한 번쯤 되짚어 보면서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우선은 이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조정을 엄청 받았어요. 이게 지금 제가 기본 세팅해 놓는 화면에는 이평선을 50, 20, 60, 120, 300 10까지도요. 이렇게 이평선을 세팅을 좀 해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 세팅을 하고 스토캐스틱 상으로 체크를 해 놓습니다. 보면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이게 여러분들 302평선이에요. 302평선. 이 302평선이 장기 이평선으로 좀 확인을 하는데요. 여기서 지속적으로 2017년 중반부터 제대로 한번 일봉상으로 요때 한번 살짝 돌파한 거 빼고는 계속 눌려 있었어요. 조정을 그러니까 4년 가까이 받은 거예요. 굉장히 오래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확 실리면서 굉장히 센 거래량으로 강하게 한번 거의 뭐 3차 상승까지도 찍고 눌렸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302평선 밑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,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. 이런 식으로 강한 좀 거래량을 이렇게 싣고, 그죠?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요런 식의 흐름들, 이평선을 강하게 좀 갭으로 돌파하는 요런 느낌들, 그죠? 그리고 20평선 지켜주면서 다시 바닥 잡아주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들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. 흐름들 자체가 보면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, 이게 두산중공업이 지금 상승하고 나서 보니까 못 잡은 게 아쉽다라고 하시지, 이게 뭐 이런 구간대에 묻혀 있었던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흐름입니다.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고, 아울러서 또 요런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져간 기간도 꽤 됩니다. 지금 거진 한 10개월 정도 가까이는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한번 쳐주고 못 넘어가고, 여기서 한번 쳐주고 못 넘어갔다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. 근데 그 상승의 어떤 흐름에는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요, 우리가 요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죠?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특히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. 한미정상회담에서,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원전사업 협력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죠. 한국의 어떤 원전 관련한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. 여러 종목들이 한전기술 포함해서 두산중공업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. 결론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. 오랫동안 장기 평선에 묻혀 있었던 종목들이 한번 세게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면 강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. 왜냐하면 이 바닥권 거의 5,000원에서 불과 한 2달 만에 15,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?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한 2배, 3배 정도 간 거거든요. 해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다. 아울러서 강하게 그렇게 거래량 터지면 상승하고 나서 조정 구간은 꽤 오랜 기간 받고, 그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불꽃 상승으로 한번 나온다. 다만 테마가 붙어야 되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차트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302평선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렇게 강하게 좀 상승하고 나서 항상 그렇습니다. 이 매도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마지막 상승까지 짜내는 흐름, 특히 거래량이 종전의 거래량 대비해서 강하게 또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는 이 시점이 어찌 보면 이 매도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비단 두산중공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요. 죄송합니다. 이게 지금 저기 뭐가 떴네요. 차치하고서라도
차치하고서라도 이 강한 상승의 끝에서는 절대로 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.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, 이 정도로 지금 이평선에 이격이 떠 있는 상태, 그죠? 이평선에 이런 이격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진입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절대 진입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,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뭐 반등이 나와줘서 요 구간대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대에서 조금 더 스컵을 넓혀도 될 것 같아요. 요 정도 구간대에서 이런 식의 조정이 좀 나오는, 이렇게요.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,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그 눌렸다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지금 20평선이 올라오게 되면 눌려서 여기서 지지해주는지 테스트를 좀 해주고,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나오고, 그게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갈지, 아니면 그 반등이 이 한 23,000원 정도 아래를 돌파해주고 여기서 안착해서 이런 흐름을 가져갈지, 두 가지의 흐름, 앞서 말씀드린 것과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해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하고 나서는 꼭 반등이 반드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. 소위 말하는 뭐 N자형 반등이라고들 하는데,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. 우선은 지금은 요런 흐름들이, 그죠? 요런 흐름들이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반등해서 다시 요 구간대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가지 못한다면 눌릴 가능성이 크다. 그 눌리는 지점은 아마 22평선 언저리까지는 이렇게 눌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급하게 만약에 신규로 진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, 사실은 신규 접근하는 거는 저는 권하진 않고요.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눌리고 진짜 22평선 지지하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걸 기대하고 정말 단기적으로 스캘핑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또 모를까, 이 상태에서 지금 단기간에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들어간다라는 건 좀 무모해 보입니다. 무모해 보이고,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막 강한 상승의 흐름을 뭐 기대하고 계시기보다는 요런 양봉 때에, 그죠? 지금 이 6월 7일 이 장대 양봉이 들어가서 뭐 물르신 분들, 아니면 얼추 거의 수익권이실 거란 말이죠. 아니면 조금 손실이거나 아니면 약간 수익이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눌리고 나서 혹여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비중을 반드시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이 구간대에서 움직였을 때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. 지금 21평선 찍으러 갈 수도 있어요. 22평선 찍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상황이라면 혹여 월요일에 좀 반등이 살짝 나올 때 일부 비중 축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시는, 아예 그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실지.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적지 않습니다. 이 전일에 강한 양봉 나왔을 때의 이 거래량만큼이나 음봉 나올 때도 많이 터지면서 사실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, 소위 말하는 이 구간대에서 강하게 상승을 유도하면서 올렸던 주체가 누군가일지는 모르지만, 그런 주체가 뭐 개인이었건 누군가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하게 고점 찍고 지금 눌리는, 그래도 거래량 터지면서 눌리는, 왜냐면 보통 이제 빠질 때 음봉일 때 거래량 죽으면서 빠진다면 추후에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, 지금은 굉장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밀려버렸거든요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는 조금 사실 조심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면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추후의 흐름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회로를 살핀다면 최소한 이 음봉, 이 양봉 반 이상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번 더 흔들리다가 뭐 빠지든지요. 소위 말하는 쌍봉을 만들고 빠진다라는 거죠.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우선 지금은 어디서 좀 바닥을 잡는지, 그게 23,000원 정도 라인일지 아니면 21평선까지 찍는 한 거의 2만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까지 밀리고 반등을 할지 좀 지켜보면서 급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리스키하지 않게 판단을 좀 가져가셔야 되겠다
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은 절대적으로 이슈에 대한 흐름보다는 차트상의 흐름으로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요. 아주 많이 빠져서 쭉 밀려서 20평선 터치하고 거기서 바닥 잡아준다면 뭐 일부 조정은 받겠지만 단기적인 살짝 그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, 매동으로 보면 사실은 이 강한 개인들의 순매수세, 그죠? 이 매수세가 있고 나서 빠진 날이 이날이잖아요, 그죠? 6월 8일 보시면 6월 8일에 매동을 보면 어쨌든 기관은 잡고 이 개인들이 좀 많이 털고 간 느낌이 있는데요. 매동만 봤을 때는 최근에 급락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이렇게 외국인이나 뭐 기관도 조금씩 번갈아가면서 순매수는 해주고 있는데, 워낙 지금 현재 지수가 괜찮기 때문에요.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요 구간에서 다시 강하게 반등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일부 슈팅이 나왔다가 미끄러지고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기 때문에,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될 구간이, 잘못하면 그냥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이 두산중공업이 워낙 강하게 상승했으니까 그런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슈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, 최소한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훨씬 눌려서 22평선을 한번 잡아주는 흐름, 22평선까지 잡아주는 흐름을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. 다만 지금 여기서 어쨌든 12평선, 보통 이제 강하게 등락을 하면서 상승하는 이 차트에서는 5위평선과 12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간다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12평선을 뭐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이렇게 찍고 현재 도지 느낌으로 어찌됐건 12평선 지켜는 줬는데요.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12평선이 깨지면 21평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좀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. 아울러서 이제 0.42%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좀 올랐는데 뭐 그게 크게 주가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, 과연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,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원전 기술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죠. 뭐 이런 부분들이죠.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런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슈가 될 수 있는지,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 아니면 부정적인 흐름 어떤 쪽으로 나올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. 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대부분 들어갔다가 이걸 더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오기는 사실상 이 거래량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, 뭐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맞고, 오히려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, 수익 극대화는 이미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지금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많이 털지 못하셨다면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게 빠질 때까지 괜히 또 들고 계셨다가 수익 축소하지 마시고요. 반드시 수익 실현하면서 조금씩 비중 줄이는, 분명히 다른 테만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, 혹여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보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다만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만 그 반등이 말씀드린 대로 한 28,000원에서 29,000원 정도, 그 정도 사이까지 맥스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, 그걸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.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말간에 아직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. 다행히도 시장을 뒤흔들 만한 재료라 하면 뭐 테이퍼링도 될 수 있고요.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, 그게 아직은 뭐 전 세계 시장 아울러서 우리 시장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고요. 뭐 그런 의미에서는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잘 다음 주 버텨줬으면 좋겠고, 현재 이제 뭐 두산중공업도 공매도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죠. 보시는 것처럼 5월 3일에 이 두산중공업도 공매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공매도가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, 추후에 공매도에 대한 이런 위치에서는 더욱더 타겟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, 고점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만에 하나라도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해 보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신다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어찌됐건
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. 월요일 화요일 정도 혹여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 비중 축소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,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이면 강하게 수익을 보고 그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